장 끝나기 17분 전에 전해드리는 미주노래 속보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 보고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1분봉 차트인데요. 146.50, 150불은커녕 지금 147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28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마이너스 10.32%. 지난 몇 년 동안 하루에 10% 빠진 것은 오늘이 최악인 것 같은데요. 시총 자리도 지금 3위에서 4위로 내줬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심각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입니다. 마이너스 23.31%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SMCI 1000불 넘을 때 팔아야 되고 엔비디아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후회는 늘 늦죠. 괜찮습니다. 반면 교사, 이번 일을 계기로 수익은 실현해야 됩니다. 꼭 수익은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끝나기 그래도 한 15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반등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테슬라 1분봉 차트를 띄워놓고 오늘 끝나고 나서 세 종목 한번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별로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사이버 트럭의 자발적 리콜, 그래서 3,878대의 페달 불량이 위험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최신 모델인 사이버 트럭 3,878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자들이 제기한 페달 끼임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요. 자, 오늘 좀 전에 발표된 지난주 사이버트럭 구매자인 호세 마르티네즈가 틱톡에 게시한 페달 멈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78대의 사이버트럭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트럭의 가속 페달 위에 있는 패드가 헐거워져서 내부 트림에 끼워서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큰일 나죠. 이러면 테슬라는 지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를 인정했고요. 사이버 트럭 테슬라 서비스 부서는 소유주를 위해 가속 페달 어셈블리를 무료로 교체하거나 수리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결함 통지에서 승인되지 않은 변경으로 인해 패드를 가속 페달에 조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누, 즉 윤활유가 도입됐다고 밝혔고요. 자녀 윤활유가 패드와 페달의 유지력을 감소시켰다는 설명입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3월 31일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인지했고요. 인지했으면 빨리 고쳤어야지. 빨리 고치는군요. 지금 4월 19일이니까. 문제를 평가한 후 테슬라는 지난 12일 사이버트럭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배송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30일 공개 행사에서 배송을 알린 이후 현재까지 약 4,000대 미만이 전달이 되었고요. 테슬라는 올 1분기 차량 인도 중 약 38만 6,810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제 얼바인에서도 사이버트럭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급하게 나와서 그런가요?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출시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거침없이 질주하던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일명 슈마컴이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달 초만 해도 $1,000를 웃돌던 주가가 이제 $800 밑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진행을 할까요? 자, SMCI의 주가 폭락 배경이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슈마컴이 실적 예비 발표를 아마도 생략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SMCI 실적이 또다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실적 발표 전 예비 발표를 통해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이날 이 같은 기대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SMCI는 지난 과거 8개 분기 가운데 7개 분기의 실적 예비 발표를 해왔는데요. 대개 실적이 예상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실적 발표 11일 전에 매출과 순이익 전망을 급격히 상향 조정하는 예비 발표에 나서 주가가 폭등한 바 있죠. 그러나 다음 달 7일 분기 실적 발표를 11일 앞둔 이날 SMCI가 아무런 발표도 없이 잠자마자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선 겁니다. 좀 이런 분위기 느끼시죠?
지금까지는 계속 해왔는데 안 해? 이거 뭔가 안 좋은가 보다. 안 그래도 너무 올라서 서로 던지기를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SMCI는 엔비디아 등에서 반도체를 구입해 AI 핵심 인프라인 서버,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클라우드 업체들에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공급하는 곳이죠, 현재도. 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다는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의 먹구름이 들이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SMCI가 폭락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역시 동반 폭락했는데요. 앞서 어제죠. 네덜란드의 광학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1분기 수주 둔화 소식에 이어 SMCI의 실적 예비 발표 생략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날 SMCI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낙폭이 7%를 웃도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 낙폭이 조금 더 진정돼 지금 보고 계시면 올랐다가 다시 꺾여서 마이너스 10%. 오늘 SMCI는 마이너스 20%를 커버하느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0%를 커버하느냐, 테슬라는 마이너스 2%를 커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어제 감기약 먹고 자느라고 아침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아침에 사냥 간단히 하고 사우나 좀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6시간 전에 제가 장시작 후 15분 후에 게시판에다 오픈 글입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빨간데 시장은 간다. 자, 여기 사진 제가 캡처했죠. 이거를 지금 컴퓨터로는 안 보이는데 좋아요 눌러주고 전화기로는 잘 보이죠. 초반에 엔비디아하고 반도체가 빨간데 시장이 다 파랬어요. S&P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주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죠? 시장의 상승을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이끌었기 때문에 시장의 폭락도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이끌 것이다. 맞았죠.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초반에 결국 빨갛더니 시장 자체를 다 끄집어 내려 가지고 그렇죠? 다우만 겨우 좀 버텨주고 있고 나사, S&P, 러셀 2000까지 지금 온통 피바다로 좀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S&P 500이고요. 전체 섹터군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큰 뭐 일라일릴리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뭐 메타, 뭐 이쪽이 아주 그냥. 근데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 세미컨덕터 부분 여기다. 야, 평균 뭐 그렇죠. 암도 오늘 마이너스 16.29%나 빠지고 10% 이상 빠진 종목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들이 빠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빠지면 시장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시장은 M7만 갔잖아요. 애플, 테슬라 제외한 M7.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엄청난 버블이 지금 끼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AI 버블 많이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달린 거죠.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이 2조 달러 밑으로 지금 밑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힘내시고요. 2번 실수 다시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해라고 제가 그토록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영상뿐만 아니라. 근데 정말 고집들이 세가지고 또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2년 전에도 그러다 다투랬는데 왜 그래? 또 다시 지금쯤 또 많이 후회하겠죠.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자고 일어났더니 몇만 불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고집이 센 거는 주식 공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연준 총재들이 잇따라 기준금리에 대한 매파적 태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란 판단에 따른 건데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한국, 뭐 지금 전 세계가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수치가 이상하다. 조작이란 말은 굳이 안 하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실물 경기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내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속지 마라. 속지 말자.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자꾸 무슨 웅변대회를 하는 것 같네.
제가 언젠가부터 한국 주식을 안 하고 한국 주식 계좌를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제가 아무리 네이버, 다음, 구글, 한국 뉴스를 보고 한다고 해도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이제 20년 다 돼 가니까 한국 현지에 대한 그 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을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정리했다니까요. 싹 다 정리했다니까요. 피터 린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드론 공격했잖아요. 어제 약속대로 강기약 먹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속보 알려드렸죠. 자, 확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공은 이제 이란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란이 어찌됐든 두드려 맞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란이 재보복을 또 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다는 소식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공식적인 뉴스에는 이스라엘이 폭격 전에 미국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알렸죠. 네, 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자, 여기에 대한 영상은 주말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이들이 지금 날이 우울해가지고 내보내달라고 난리인데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고양이들 발자 참 좋습니다. 자, 메타가 자사의 SNS 플랫폼에 AI 챗봇을 탑재합니다. 이 챗봇은 메타의 최신 언어 모델 라마 3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오늘 메타가 이거 발표를 했죠. 메타는 어저께 발표를 했죠. 어저께. 자사의 AI 챗봇인 메타 AI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메타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출시한다고 밝히는 건 좋은데 메타도 오늘 4% 넘게 좀 빠졌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보십시오. 하방으로 좀 꺾이고 있죠. 미즈노의 원아월 트레이딩 기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여러분 올라오네요. 야, 역시 테슬라. 자, 2.03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자,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이제 T1이잖아요. 그렇죠? 자, 힘내라 테슬라. 4분 남았습니다. 테슬라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니 팀장님 언젠간 테슬라 하락한다면 아니 테슬라 주가는 하락하지만 테슬라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냥 장 담근다 생각하시고 그냥 아무튼 마음 비워두시고 길게 봅시다. 테슬라 제가 그동안 너무 또 냉정하게 까가지고 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펌핑이 아니라 진짜 팩트에 기반한 테슬라는 죽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2024년에 이때를 생각하며 우리 그때 참 잘 견뎠지, 잘 참았지라고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 SMCI 때문에 1000% 오른 테슬라 보고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응? 그때 참자 그랬잖아. 팀장님 지금 장이 피바다인데 혼자 너무 개인기 아니 이런 날이 올 거라니까요. 제가 오늘 지금 감기약 먹고 해롱해롱 되는 와중에도 테슬라 공부들을 좀 쭉 다시 한번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스페이스 책도 읽어보고 일론 머스크 전기도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한 것 중에 하나는 야 일론 머스크는 진짜 천재다. 기가 팩토리 공장부터 시작해서 휴머노이드, AI,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 저는 요즘 계속 일주일 내내 제가 그 궁금해했던 퀘스천을 던졌던 게 뭐냐면 아니 테슬라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쟤는 왜 인도에다가만 저렇게 목을 매는 거야. 그래서 쟤는 일론입니다. 근데 인도에다가 승부수를 띄운 게 맞더라고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의 공장을 다 인도로 갖고 아니 그러기에는 힘들죠. 그러기는 힘들지만 일단 여러분 인도하고 뭐 오늘은 뭐 뉴스도 뉴스지만 아무튼 네. 인도하고 여러분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고요? 정답. 근데 나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나쁩니다.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의 축구를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의 국경지대 보잖아요. 정말 살벌합니다, 정말.
살벌하다고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제 인도 쪽에 테슬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인도에는 현재 여러분 아시죠? 전기차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먹는 거죠.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섰어요. 응?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키가 생기는 거죠. 중국 들어갈 때 중국한테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속에 저는 일론 머스크 천재가 그거 다 계산하고 들어갔다 보고 있거든요. 뭐 상당 부분 테슬라의 고급 그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서 뭐 저기 막 비어리도 만들고 뭐 리오토 샤오펑도 만들고 했긴 했지만 진짜는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1분 전이니까 한번 끝나기 지금 30초 전 요것만 조금 보고 계속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보고 지금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기 위 하얀 선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나 오늘 T1 했는데. 자, 19초. 막판에 미네요. 이런 쓱을 것들이 많나 지금. 그만 밀어라 이놈들아. 응? 자, 힘차게 올리자. 테슬라 올리자. 응? 좀 더 올려야 되나? 여기네. 자, 올리자. 여러분 정확한 지금 저항선이죠. 가자. 지금 시간이 끝났네. 오늘 T2네요. 오늘 T2네요. T2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꼭 이래. 응? 꼭 1분 전에 올려야 될 거를 끝나고 올려. 아무튼 인생이 꼭 이렇죠이. 네. 아무튼 T2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테슬라 지금 F2에서 좀 어떻게 움직여? 그래. F2에서라도 가라 좀. 너도 가고 엔비디아 너도 가고 슈마컴 너도 가고 메타 너도 가고. 우리 트럼프 잘 갔네. 자, 일단 이렇게 대사 좀 보고 다시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울한 뉴스들밖에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렇게 비트코인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반감기 하루 앞두고 지금.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반감기 하루 앞두고 반감기 이퀄 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깨지는가라는 우려가 지금 얘기고 있거든요. 자,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 선 붕괴 직후 반등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반감기에는 희소성 등으로 가격 상승 모멘텀이 살아나지만 올해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기존 공식이 깨졌다는 분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감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전쟁 앞에서는 반감기가 아니라 반감기 할아버지라도 힘들죠. 그렇죠. 일본이 물가 안 잡히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올리든 말든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네, 일본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죠. 다음 주 금요일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아시죠? PC. 자, 요거 다음 주 요 소식들 좀 간단히 좀 짚어드릴까요? 일단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중국 인민은행의 이번 달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된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중요하죠. 지난달은 1분기 만기 금리가 3.45%로 5년 만기는 3.95% 유지됐는데 변동이 있는지 지켜봐야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좀 더 바빠지죠. 자, PMI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나오고요. 대표적인 PMI는 경기 선행 지표죠. 미국 경제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수치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PMI도 함께 나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대형 기업 실적에 쏠려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달 장 마감 직후 1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시간은 한국 시간, 그렇죠? 미국은 화요일 날, 이날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발표 많이 되죠. 구글도 발표되고, 참. 자, IBM 실적도 나오고요. 자, 목요일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어떠한 수치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업 실적으로는 인텔, 마소, 아마존 등의 대형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말 혼돈의 연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 주식 시장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 시장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은 여러분 유연한 사고와 깊이 있는 공부만이 해결책이거든요. 제가 또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의 지금 성적표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시장이 특별히 어려웠는데 단 하루도 마이너스 없이 지금 매일매일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물반 고기반이다. 오늘 트레이딩 하기엔 정말 좋은 장이다. 시장이 이렇게 깊이 빠질 걸 알고 있었죠.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엔비디아, SMCI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만 대처했어도 참 잘했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슬라야, come down. 너 왜 그래? come down. come down 하세요. 분위기 안 좋아요. 이건 지금 설칠 때가 아니에요. 테라노도 come down. 지금 들고양이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 녹음하는데 come down. 자, 제 고양이를 지금 이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침에 트레이딩 하기 전에 제 컨디션을 먼저 봐요. 정신 상태, 집중력, 몸의 컨디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무리했다가 홀라당 날려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감기 걸리면 감기약 안 먹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왜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잤냐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오늘 삭스, SOSX 10% 넘게 갈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빨리 먹고 해서 하겠다 했는데 저희 아들하고 와이프가 계속 일주일 내내 기침을 해대더라고 지난주에. 격리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어제 저한테 그 증상이 온 거죠. 근데 초집중을 발휘해서 아침에 딱 30분만 사냥하고 딱 2번밖에 안 했나? 네, 2번밖에 안 했죠. 그리고 그냥 그만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 더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 스스로 세운 사냥의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아서. 물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돈 버는 게. 뻔히 엔비디아, SMCI 보이는데 여러분 반도체 종목들은 프리장에서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빨간불이에요. 테슬라 보이는데 네, 스탑을 했습니다. 제가. 왠지 아십니까? 네, 원칙. 컨디션이 최악인 날에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그것이 연승의 비결입니다. 주식 하루 이틀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일도 하면 되는 거고. 모레도 내일은 장이 없죠. 주식은 마라톤입니다. 주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잘하는 선수들은 42.19km의 코스 매니지먼트를 참 잘하더라고요. 주식은 마라톤인 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근데 왜 마라톤에 출전한 여러분들 꼭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주식을 하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만 고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V자 반등을 할 겁니다. 혼자는 잘 못 고치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어디서? 오픈 영상이 아니라 멤버십 영상에서.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아셨죠? 넷플릭스가 내년부터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 살짝 좀 들여다볼까요?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2025년 1분기부터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는 우리 성장의 일부분일 뿐 앞으로는 초점을 가입자 유치에서 가입자 이용 시간 확대와 광고를 비롯한 세수입원 개발 등으로 옮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객 유치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스트리밍 전쟁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넷플릭스의 가입자 급증 흐름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정 공유 단속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는 가입자를 늘릴 방법이 불확실하다며 이를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맞죠? 이게 정답이죠. 저 뻥 까는 거죠.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놓은 그럴싸한 변명이 뭐냐면 우리는 가입자는 성장이 일부분일 뿐 우리는 초점을 가입자 유치에서 가입자 이용 시간 확대와 광고를 비롯한 새 수입원 개발 등으로 옮기겠다. 그렇지, 옮겨야지. 근데 옮기는데 왜 지금까지 공개했던 걸 안 할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플이 2년 됐나요? 그렇죠. 한 2년 전부터 아이폰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애플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더 이상 지금 넷플릭스 어제 실적 잘 나왔지만 꼬꾸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정 공유하는 거를 단속시킨 거에 대한 기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이던스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계정 공유 단속 금지한 약발 때문에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꼭지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넷플릭스 주가도 이제 내려갈 겁니다. 넷플릭스 주가도 내려갈 겁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 같은 대박 치는 영화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영화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게 대박 치는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 오늘 슈마커맨 이런 것, 애플이 지난번에 이런 것. 야, 어찌 보면 주식 투자하기 참 쉽다. 회사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런 거를 알려주는데 이런 것만 잘 잡고 가도 정말 쉽다고요? 아니 이런 것만 잘 잡고 가도. 근데 결국은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급하게 들어가서 물리니까 희망회로 돌리고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저의 잡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은퇴 연령인 65세에 도달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올해부터 4년 동안 한 해에 410만 명 이상씩 나올 예정이랍니다.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더구나 65세를 맞는 시니어의 3분의 2가 은퇴 저축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빈곤 생활에 빠질 위험이 크고 정부로서 메디케어와 복지 차원에서 부담이 크게 늘게 돼 경제적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한국도 그렇죠.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에서 검출되는 발암 물질의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그러나 정수시설에 설치된 새로운 정화 시스템 때문에 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물은 석회질이라서 발암 물질뿐만 아니라 그 석회 가루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웅진코에 그 연수기를 쓰는데 확실히 못 걸러내더라고요. 여전히 제 욕조에 보면 흐연 게 끼더라고요. 네. 마켓에 유통되는 일부 과일이나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들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USC 학생들과 친팔레스타인 운동가들이 교내 안전을 이유로 취소된 무슬림 학생의 오는 5월 10일 USC 졸업식에서의 연설을 다시 허가하라고 대대적인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로 통행료가 미납됐다며 벌금이 부과된다는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FBI가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도 저 사기꾼들 정말 많거든요. 또 조심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흘째인 어제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단 12명이 모두 선정이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본 재판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우는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야?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 오늘부터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국 102개 지역구에서 1억 6,6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시작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이 중국과의 아시안컵 겸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겨 조 1위로 8강 진출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맹맹 소리에, 고양이들의 야옹 소리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제가 저 고양이들을 감금시키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